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선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툴은 텍스트 툴 옆에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툴이 디폴트 값인데요. 꾹 눌러보면 아크 툴, 스파이럴 툴, 렉탱글러 그리드 툴, 그리고 폴라 그리드 툴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라인 세그먼트 툴, 선툴이라고 불리우는 툴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선을 그리기 위해서 펜툴로 클릭하여서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여 패스를 연결하고 선을 그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펜툴을 다시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선을 그렸는데요. 선툴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드래그 하시면 여러분들이 드래그한 방향으로 이렇게 선이 생겨나는데요. 여러분들이 클릭한 지점에서 마우스를 어디로 드래그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의 길이나 방향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선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를 입력을 하거나 또는 디폴트 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선의 옵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굵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선의 굵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여러분들이 수평선 그리고 쭉 내려오는 수직선 또 45도 각도의 마이너스 45도 플러스 45도 각도의 대각선을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선툴은 더블 클릭하여서 옵션 창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와 원하는 각도로 선을 그려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옵션에서 지정하고 OK를 눌러주면 선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와 각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수치를 입력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원하는 각도와 길이로 선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화면을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에 있는 아크 툴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아크 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4분의 1 크기의 곡선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A를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눌러줄 거고요. 자, 아크 툴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곡선을 그리게 될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곡선을 그리게 되는 시작 기준 지점을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X방향으로 이렇게 크기를 지정하거나 또는 Y방향으로 이렇게 크기를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입 툴은 이렇게 타입 옵션은 오브젝트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거나 또는 닫혀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베이스 얼롱은 여러분들이 여기 기준점을 클릭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X방향으로 또는 Y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옵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한 4분의 1 크기의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면의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미리 Fill 아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면의 색상이 이렇게 입력되게 됩니다. 슬로프는 여러분들이 100%에 가까워지면 슬로프 값이 100에 가까워지며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볼록하게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시 슬로프가 0이 되면 삼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삼각형의 형태가 그려집니다.
또 0보다 작은 값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안쪽으로 오목한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50%로 놓고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크 툴을 이용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거나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오목한 형태 또는 바깥으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클로즈가 아니라 오픈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도 필 아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시작 지점과 끝점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면을 채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면이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곡선을 드래그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지정한 형태의 열려진 필 아크가 선이 이렇게 면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형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 때는 더블 클릭하여서 옵션을 미리 지정을 해주시고 나는 닫힌 형태를 이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4분의 1 크기의 원을 활용을 하겠다. 열린 상태의 곡선을 이용을 하겠다. 선을 채우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미리 옵션을 지정한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화면을 선택하고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파이럴 툴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스파이럴 툴은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달팽이관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드래그하는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커지기도 합니다. 역시나 스파이럴 툴도 더블 클릭하여서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여서 여러분들이 스파이럴의 방향을 조절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삭제를 하고요.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서 스파이럴 옵션 창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레디우스의 값, 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이렇게 회전되는 영역의 크기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케이 값은 값이 커지면은 원에 가깝게 되는데요. 100%가 되면 100%로 한번 해볼까요? 디케이 값을 100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00보다는 작은 수치를 입력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90%가 된 경우에는 스파이럴이 이렇게 균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수치가 낮아지면 스파이럴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달팽이 회전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지경으로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잘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80 정도로 놓고 이렇게 달팽이를 만들게 됩니다. 또 디케이 부분,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의 수치가 늘어나면 이 디케이에 회전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다시 컨트롤 A를 눌러서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자, 세그멘트 값이 작아지면 이 회전되는 달팽이관 모양이 아주 적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케이 값과 세그먼트의 값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달팽이관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드래그 하셔서 달팽이의 방향, 이런 위치, 크기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방금 했던 것처럼 바탕화면을 클릭해서 미리 달팽이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선택 툴로 선택을 하여 크기를 조절하거나 방향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렉탱글러 그리드 툴인데요. 렉탱글러 그리드 툴은 균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테이블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때 테이블 형태를 보면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가 각각 한 줄씩 한 줄씩 선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자리 라인 부분이 각각의 패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에 가서 언그룹을 눌러보시면 각각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A를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드 렉탱글러 그리드 툴 옵션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옵션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넓이와 높이를 각각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라이전트 수평 방향으로 나뉘는 수치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 버티컬로 나뉘는 수치도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Use Outside Rectangle as Frame을 선택을 하고 OK를 누른 다음에 화면을 드래그해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가장자리 라인 부분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마우스를 가져가면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에 가서 언그룹을 눌렀을 때 가장자리 부분이 패스 각각 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A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필 그리드를 선택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필 그리드를 눌러주시면 내부에 색상이 채워지는 형태의 그리드를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큐를 이용을 해주시면 스큐 버튼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그 다음에 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 간격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밀집이 된 형태의 그리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선을 가늘게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드의 간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각형 그리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라그리드 툴을 사용을 할 텐데요. 폴라그리드 툴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시면 선을 조금 두껍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원의 형태, 다트판 형태처럼 이렇게 그리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여서 옵션 창을 열어준 다음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생성되는 원의 개수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자리 이렇게 잘라주는 파이 형태로 구분을 해주는 디바이드를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reate Compound Path from Ellipse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여서 면의 색상을 입력을 하였을 때 이렇게 각각의 면만큼 색상이 칠해지게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시고 필 그리드를 선택을 한 다음 OK를 눌러주시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전체가 색상으로 폴라 그리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컴파운드 패스를 체크를 없앤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화면 전체가 색상으로 채워지는 오브젝트를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는 그룹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이 패스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시
언그룹을 여러 차례 눌러주시면 각각 하나씩 이렇게 구분되는 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룹을 해제를 하고 나면 이렇게 파이 형태로 나눠지는 부분과 원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두 번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언그룹을 2번 이상 눌러서 각각의 원들을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형 그리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스큐를 활용을 하시면 스큐 값이 너무 크니까 100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을 지정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00%를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원의 간격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스큐를 여기도 마이너스 100만, 여긴 플러스 100으로 할까요? 자, 100%로 조절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그 파이 형태의 선의 간격이 달라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 툴을 이용을 해서 선을 그리고 아크를 그리고 그리고 스파이럴을 그리고 그리고 그리드 형태 사각형 그리드와 폴라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